몸무게가 느껴지네. 네,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월 9일 그 날짜를 특정 날짜를 또 지정해서 하늘을 보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제가 뭐 2시간 단위로 일정이 있는 날도 있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10월 9일 날 좀 한가한 듯한 일정이 특별한 일정이 없는 듯한 날이어서 오늘을 2시간 단위로 하늘을 한번 볼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맨 앞에 있는 것은 6시 또 9시예요. 근데 2시간 단위로는 못 보겠고 마지막에 이제 6시 정도에 4시, 5시 그 정도에 보는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은 편안함을 느끼는 날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표하게 됐고요.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늘을 보고 저 하늘만큼 나도 매일매일 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하늘이 주는 편안함과 거기서 느껴지는 바람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하루가 좀 편안한 하루이기를 바라면서 또 편안해지려고 노력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숙제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오늘 했고요. 그래서 가벼운 날로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를 더 했는데요. 이제 하나를 더 했는데 10월 11일 날 경로 위안 잔치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 있었지만 회원으로 있었지만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 올려놓고 거의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진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금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의장상을 받게 돼갖고 그냥 제가 떡이 그 떡인가? 한통 드시는 떡.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봉사를 제대로 한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여태까지 봉사라는 것은 그림 관련돼서 뭐 하는 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외의 것은 사실은 나의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참여해서 한 500명 치르는 잔치에 제가 같이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이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그 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어르신들이 아침 9시부터 10시 반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9시쯤 갔는데 9시부터 줄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아니 하세요. 네. 낯설고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식사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 뭐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소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반응도 보고 했는데요. 그날은 11일 날은 제가 이렇게 주관자의 눈으로 봤지만 얼마 나이 드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는 주관자가 아닌 나도 여기 참여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약간 너무 헤비한 얘기로 자꾸 가는데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다른 수업을 하면서 잠깐 그게 같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도 눈에 이렇게 선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사실 뭐 우리 나무 이렇게 지나치듯이 서로 그렇게 지나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음걸이 하나하나, 뭐 행동 하나하나, 또 어떤 것, 이제 말씀이나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는 날이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또 공유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여러분은 머셨지만 같이 공유해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죽음이라는 주제는 좋은 그러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주제이죠. 저는 뭐 며칠 전 엊그저께 한강이 상을 탔을 때 소름이 돋았던 것처럼 뭐 한강의 작품이 뭐 나에게 주는 걸 떠나서 한강이란 작가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소설이 막 좋고 나쁨은 취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미술을 할 때에도 어떤 색을 쓸까, 어떤 재료를 쓸까, 얼마만하게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을 하듯이 아마 글을 쓰는 사람도 단어를 어떻게 선택할까, 길게 쓸까, 짧게 쓸까, 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들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작가들이 약간 그게 장르를 불문하고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흔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건 문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예술계 회화에서도 얘기하고 그럼 얼마든지 좋은 주제이고 저도 그런 거 공감해요. 약간 어쨌든 초고령 사회 이 교육계 이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자꾸 고령 사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유년 인구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구조상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고령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한동안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미술계의 얘기는 아니지만 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65세 어르신 65세 과연 어르신인가 요즘 화두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앞만 봐도 제 주변에 65세는 어르신 같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이게 따옴표 어르신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르신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은 지금 경로당에 어른들 안 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점 지역사회 경로당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경로당에 갈 만큼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저희 뭐 일가 친척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정말 본인이 힘에 붙이는 어느 순간이 오지 않는 한 자기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미술, 음악 뭐 다 아마 모든 작가님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매체를 활용하느냐는 그가 속한 어떤 장르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주제는 아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20대가 고민하는 것과 30대가 고민하는 것이 주제 면에서 풀어가는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 주제의 심취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보편적이잖아요. 보편적인데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뭐 다만 수업에서 우리 죽음을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해보자 이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수강자 학생 작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심취해 있다라는 건데 근데 당연히 만약에 죽음이 너무 어둡게만 표현된다고 하면 이제 교육자로서는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게 과연 정말 어둡다가 어두운 걸까?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반가울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죠? 내가 잘 살아온 나의 삶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만약에 아픈 환우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맞아들여야 할 거라면 내가 그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더 알차게 그 순간까지 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 뭐 동서양이 또 다르고 되게
이 주제는 굉장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나이 듦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새롭게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만으로 치면 19살인데 교수님 저는 한 학기 죽음을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나쁘지 않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죽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작가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고 한강 작가 뭐 인터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난 잔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내가 잔치를 하는 게 뭔 말이냐.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 시인의 그 마음인 거잖아. 예술가로서의 어떤 마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주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주제로 만약에 작품을 수집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네, 있어요. 저도 예전에 들었던 수업에서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내가 그런 죽음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굉장히 보람 있고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그래서 작가님들이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근데 물론 그래서 아직까지 저의 취향은 죽음을 너무 파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불편해요. 저는 아직은 불편해요. 근데 뭔가 약간 죽음으로 가는 과도기를 작업으로 풀어내는 작가님들 중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슬픈 장면인데 그것이 그 순간을 맞닥뜨릴 수밖에 보통 서양 작가님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거기까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작업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은 뭔가를 우리한테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영화가 됐든 뭐 회화가 됐든 조각이 됐든 뭐 아니면 설치 미술이 됐든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우울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이 되는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도 햇병아리 이제 선생을 할 때 만으로 18살인 아이가 와서 대학생이 됐는데 죽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매체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건 굉장히 체화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을 통해서든 뭐 간접적이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거예요. 왜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스토리는 굉장히 많다. 단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얘가 해보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선생으로서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저도 이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봤었었는데 막 웃으시더니 좋은 주제야 딱 이러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께서 좋은 주제야. 그 나이에 표현하는 거 귀하잖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걸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그 아이가 풀어가게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주제입니다. 좋은 주제라 근데 이제 그 국어학적으로 좋은 이제 좀 철학적인 조언이지만 그래서 계속 생각해보고 주제에 삼을 만한 주제죠. 근데 약간 흔하지만 생각보다 흔해요 그 주제가. 네. 근데 풀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것도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 아까 그 시간차로 이제 흘러가는 그 빛을 촬영하신 거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실제 시간에 따라 빛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가을날은 뭐 하늘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5분 단위로 1분 단위로도 변하니까 넉넉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그렇죠. 좋죠. 그거 주제도 굉장히 좋은 주제고 많은 생각이 있으셨던 한 주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미 씨가 할 차례인가?